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경남 합천에서 시작돼 경북 고령으로 번진 대형 산불로 산림 675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자그마치 축구장 90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발생한 지 27시간이 넘은 오늘 오후 6시 겨우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곳곳에 남아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산 능성을 따라 붉은 띠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불이 이제 한쪽에 막 타더니 여기서는 막 날아다니는 거. 불덩어리가 한쪽에 막 없었는데 금세 막 바람 따라 막 날아가가지고 확 퍼지고 내려가. 어제 오후 2시 26분쯤 경남 합천군의 민가 주변 밭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고령군으로 번졌습니다. 2주일째 이어진 건조특보로 산은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5개 시도 소방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산불 3단계는 지난달 중순 경북 영덕 산불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째.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번지는 산불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선 때문에 진화 작전이 원활치 않은 상황으로 야간 산불 상황까지 지금 넘어간. 오늘 새벽부터 다행히 약한 비가 내리고 바람이 잦아들며 산불 확산세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헬기 투입이 미뤄지고 오후부터 다시 바람이 불면서 진화는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바람이 일고 있고 광범위한 지역에 연기하고 또 아침에 생성된 연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중에서의 헬기 진화에 또 장애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틀 사이에 축구장 950개가 넘는 산림 675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은 27시간 만인 오늘 오후 6시쯤 진화됐습니다. 주불은 잡혔지만 산불이 지나간 곳이 워낙 넓어서 아직 곳곳에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5대를 현장에 대기시키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잔불 정리와 야간 감시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네, 이 밖에도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9분쯤 대구 달성군 가창면 주암산 8부 능선에서 불이 나 640여 명이 투입돼 아직까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달성군 가창면 산불은 지난달 26일 최초로 발화한 뒤 꺼졌는데 다음 날인 27일 재발화했고 오늘 새벽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피해 면적은 9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에는 대구 서구 중리동 한 섬유기계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차량 50대, 인원 170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여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8개 동이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미 LG전자가 오는 6월 30일 태양광 패널 생산을 중단하고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수백 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사업 철수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를 분석해보니 경북에서만 4조 3천억 원대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구미 LG전자가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 태양광 패널 사업을 철수하는데 생산 담당 직원 380명은 다른 계열사로 전환 배치될 예정입니다. 당장 구미 경제와 일자리에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LG전자 결정과 관련해 경북 지역의 산업 구조적 측면과 연관 업종의 효과를 고려할 경우를 따져 분석했습니다. 부가가치 유발액 1조 1,392억 원, 취업 유발 인원 7,816명이 줄어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3,413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학제품과 제조 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도소매와 상품 중개 서비스 등의 생산 감소가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제조업은 2.4%, 서비스업은 0.3% 감소해 총 생산은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조업 가운데는 전기전자, 정밀기기 제조업이 5.6% 감소할 것으로 나와
변동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북과 동일한 생활권인 대구에서도 경제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생산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 경북 지역에 피해가 대부분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걸 이제 소비 부분을 같이 고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대구가 크기 때문에 대구 지역도 생각보다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구미시와 경제계는 구미 지역 내 LG전자와 LG 계열 회사에 인력을 배치해 구미의 일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미경실련은 LG그룹의 이번 결정으로 사내협력업체의 노동자와 신규 일자리가 줄어 지역사회의 고용 감축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LG 디스플레이 주식받기 범시민운동 등등 해서 47년 동안 구미공단 중소기업인 LG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LG가 이번 기회에 신규 사업을 구미공단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은 그런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포항시민과 경제계, 정치권 등이 합심해 포스코그룹의 본사 서울 이전 결정을 번복시킨 사례를 거울 삼아 구미도 모두 힘을 모아 대기업의 탈구미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겨울철새, 독수리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굶주림 때문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먹이주기 행사가 위축된 탓인데요. 안타까운 상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지정된 대구시의 한 동물병원에 독수리가 들어왔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과 고령군 계진면이 접한 울덩지에서 구조돼 온 곳입니다. 애처롭게 쳐다보는 독수리는 완전히 탈진 상태입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위속이 텅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슴에 살 자체가 근육이 아주 좁아져 있거든, 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음식을 못 먹은 지는 적어도 한 2, 3주는 됐다고 보여야 되죠. 몽골에서 독수리가 날아오는 겨울철이면 굶주림 때문에 구조되는 개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2014년 고령군 계진면 울덩지에서 독수리 3마리가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되는 등 아사하는 독수리도 많습니다. 사냥을 할 수 없는 독수리는 동물 사체를 주먹이로 하고 있는데 산업화와 도시화로 야외에서 썩어가는 동물 사체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단체가 먹이주기 행사로 독수리 보호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4년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으로 가창오리를 지목하면서 야생동물의 먹이주기 행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자재를 금고하잖아요. 그건 환경부서에서 주로 하던데 저희 이제 방역부서에서는 자재를 금고합니다. 하지 마라 소리죠. 우리 쪽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로 오리류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독수리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큰 맹금류에서는 아직 발생 보고가 없거든요. 얘들이 어떤 분변에서 나왔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근거 없는 먹이주기 행사 금지보다는 제한적으로라도 독수리에게 먹이 공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독수리를 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5,382명, 경북 4,668명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 9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475명으로 늘었고 경북에서도 9명이 숨져 누적 341명이 됐습니다. 대구의 병상 가동률은 감염병 전담병원이 58.7%, 중증병상이 71.7%이고 경북은 감염병 전담병원이 47.9%입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대구 34,492명, 경북 25,577명이고 이 가운데 대구는 19.1%, 경북은 19.8%가 집중관리군입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대구 5,592명, 경북 6,695명입니다.
오늘 포항 시내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마을버스가 충돌해 인근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승객과 운전자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휴일, 이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여서 상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마을버스와 덤프트럭이 1층짜리 건물에 나란히 처박혀 있습니다. 버스에서 승객 한 명이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내리고 아니 저기 다치셨네. 다른 승객들도 부축을 받으며 하나둘 버스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오늘 오전 8시 43분쯤 포항시 북구 초곡리에서 마을버스와 덤프트럭이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옆 교차로에서 좌회전 방향으로 직진하던 덤프트럭과 직진하던 버스가 충돌한 뒤 그대로 건물로 돌진한 겁니다. 버스랑 트럭이 두 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람 많이 다쳤겠다 싶어서.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55살 A씨와 버스 운전자 50살 B씨, 버스 승객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이 덮친 가게 3곳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버스와 화물차가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깨진 유리창 파편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휴일이라 평소보다 늦게 출근해 다행히 사고를 피한 상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계셨겠죠. 손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또 애들도 있기 때문에 애들하고 같이 오거든요. 죽을 뻔했겠죠.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는 황색 전멸 신호만 설치돼 있어 평소에도 사고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호등이 이쪽으로는 다 전멸돼 있어요. 벌써 3번째예요. 여기 사고 난 게. 경찰은 트럭과 버스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스프링 캠프에 돌입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이번 주부터 연습 경기를 시작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SSG 랜더스, LG 트윈스와 3경기를 치르고 다음 주말 시범 경기로 이어지는 일정인데요. 연습 경기를 앞두고 눈여겨볼 대목을 석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산 볼파크에서 시작된 삼성의 스프링 캠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로 이어지며 좀 더 구체적인 시즌 전력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다가오는 연습 경기와 시범 경기를 통해 팀의 공백을 구체적으로 채워갈 예정입니다. 1차, 2차 캠프를 진행하고 시범 경기 3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거기의 결과에 따라 중견수와 유격수, 제5선발, 불펜진 재구성을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FA 시장을 통해 내준 박혜민의 빈자리부터 팀을 떠난 이학주의 공백, 거기에 포수 강화의 여파로 생긴 불펜 전력 이탈까지 고민스러운 대목일 수도 있지만 젊은 선수들에겐 새로운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습 경기나 시범 경기는 자신의 가능성을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빠른 공을 좀 더 존 안에 위력적으로 써가지고 조금 타자들을 좀 삼진도 많이 잡는 약간 그런 데 포커스를 두고 잘 저의 모습을 어필할 생각입니다. 빨라진 시범 경기 일정 탓에 삼성의 연습 경기는 이번 주 예정인 기아와의 첫 대결과 SSG와의 일요일 경기, 다음 주 LG전까지 3경기뿐입니다. 승패보다 팀 전력 구상의 핵심이 맞춰진 연습 경기는 올 시즌 야구와의 첫 만남이자 전력 점검의 첫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2일 개막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펼쳐지는 시범 경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시즌 구상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대구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 의사회 상급 종합병원장 등과 협의해 중증병상 83개, 중등증병상 275개 등 358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개소인 소아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7곳 경북대병원에 1개 추가 설치합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에는 오후 9시 이후에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소아 의료 상담센터를 운영해 24시간 소아 환자 진료 체계를 마련합니다. 대구시가 방역 패스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대구시는 항고 추진이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14일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이 제기한 방역 패스 취소 소송도 원고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한편 2월 28일 지역 자영업자 2명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대구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이 오늘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숭고한 3.1 정신, 위대한 대구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됐으며 독립유공자 후손과 광복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오늘 도청 동락관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열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고령 산불 현장 지휘 관계로 3.1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미분양이 늘면서 대구시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대구시는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 모든 지역에 내려진 조정 대상 지역 해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 중심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 주택 사업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중증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일에 나들이 콜을 무료 운행합니다. 오는 4일과 5일 사전투표일과 9일 본투표일 3일 동안 무료로 운행합니다. 대상자는 나들이콜 장애인 등록회원 가운데 투표 목적 이용자로 노약자나 국가유공자는 제외됩니다.